자, 이제 교재 256페이지에 6번 봅니다. 6번. 자, 6번 보면은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을 때 매기간 사채의 장부 가치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일단 그 1번, 2번을 보게 되면 만기에 접근한다. 둘 다 후반부에 보면 만기에 접근한다고 되어 있죠. 일단 만기에 접근한다는 게 그 사채 액면가액과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왼쪽에 내용 그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져서 2번은 초기에는 많고 기간이 견고할수록 금액이 적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뒤에 연습 문제를 미리 본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할인 발행되었을 때 보면 금액이 점점 초기에는 적다가 나중에 증가하죠. 증가하고 만기에 보니까 액면가액하고 일치하더라. 즉 할인 발행되었을 때는 초기에는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져서 만기 금액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9번 사채를 조기 상환할 때, 7번 사채를 조기 상환할 때 사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현금은 포괄 손익 계산서에 어떠한 항목으로 보고되는가. 뭐, 이게 이제 그 장부가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현금, 뭐, 이것은 이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거고. 상원 주식 계산은 2008년 1월 1일에 이자율 9%, 액면가액 20만원인 사채를 18만 7,702원에 발행했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10%고 만기일이 2017년 12월 31일이고 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된다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 이자 지급과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사채가 지금 그 18만 7,702원에 발행이 됐죠. 자, 시장 이자율이 얼마인데? 10%죠. 그럼 거기에 대한 18만 7,702원에 대한 10%를 이자 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18,770원이 될 거고 현금은 액면 이자율이 9%고 액면가액이 20%다. 자, 그러면 현금은 18,000원이 나갈 거고 결과적으로 차이 나는 770원은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겠죠. 자, 9번 봅니다. 다음 충당부채에 해당하죠. 즉 부채성 충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나머지는 다 부채성 충당금인데 그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로 보느냐? 평가성 충당금으로 보죠. 자, 평가성 충당금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출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성 충당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10번에서 13번까지인데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현재가치 할인율과 미래가치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자, 현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가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죠. 3년 후에 만기로 약정된 1,000만원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럼 현가 할인율이 3년 후가 지금 0.76입니다. 그죠? 3년 후에 현재 가치는 얼마다? 760만원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가표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죠. 현재 시점에서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2년 후에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겠는가? 자, 2년 후에 미래가치 할인율 얼마로 제시되어 있다? 1.21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1억 2,100만원을 받겠다는 거죠. 자, 현금 500만원인 승용차를 2009년 1월 4일에 판매하고 다음 문제입니다. 판매 후 3년 동안 매 연도 말에 일정 금액의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 자, 500만원인 승용차를 팔고 3년 동안 매 연도 말에 일정 금액의 할부금을 받기로 했다. 연간 할부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현금가가 500만원인 것을 지금 판매를 하고 3년 동안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연금 현가계수는 얼마냐 하니까 3년을 다 합한 2. 지금 보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곱하기 2.5 하면 얼마죠? 지금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연금 현가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 연금 뒤에 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연금 현가계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이제 200만원씩 해서 매년 200만원씩 받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2만 연금 현가계수.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3번 2015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매년도 초에 10년간 100만원씩 3년간 적립했다. 그럼 3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립했을 때는 3.64를 적용하면 되겠죠. 3.64. 자,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자, 나머지는 이제 14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거래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하면 되겠죠. 자, 이자 비용 56,000원, 현금 5만원, 4차 할인 발행 차금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니까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한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금 5만원이라는 것은 사채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5만원이 나온 거고, 이자 비용 차변에 이 56,000원이라는 것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은 3번에 사채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000원을 상각한 겁니다. 15번 장기 차입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기한이 1년 내로 도래하였다. 발언 처리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300만원 결국에 장기 차입금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1년 내로 도래했다는 것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6번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선수금,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자, 이런 것들은 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데, 가지급금은 어떤 정확한 증빙이 없이 회사에서 임직원한테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건 임시계정이죠.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상에 유동부채로 표시되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봅니다. 선진은 7월 1일 사채 액면 총액 1,000만원을 액면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에 입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액면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1,000만원 차변에 들어가고 대변에 사채 1,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18번 사채와 관련해서 주선진이 결산일인 12월 31일 날 해야 될 분계는 액면가가 1,000만원이고 이자율은 상환기간 3년 연이자율이 5%로 되어 있죠. 자, 근데 12월 31일 날 연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동일한 연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5% 곱하기 12분의 6 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 25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원래는 50만원인데 6개월 치마 계산하니까 25만원이 되죠. 자, 선진이 19번 보면 사채 10건을 일시적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사채 구입 시 일시적 보유 목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인 3번이 들어가게 된다. 자, 사채와 관련해서 청운이 결산일인 2018년 12월 31일 날 해야 될 분계는, 자, 4번에 일단 미수이자가 잡혀야 되겠죠. 문제 19번과 관련해서는 1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이죠. 지금 위에는 1,000만원인데, 자, 이거 100만원에 대해서는 5% 5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수이자 12월 말에는 미수이자로 잡아야 되겠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잡아야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충당부채 인식기준. 자, 충당부채 인식기준, 일단 부채하고 비슷하겠죠.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번째,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자, 22번.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뭐로 기준을 구분을 하죠? 1년 이내에 지급 의무 도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3번. 사채의 상환 시에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상환하는 시점은 실질 가치가 변동, 시장 이자율이 변동, 그다음 사채 현재 가치가 변동. 이런 것은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이 표시 이자율이 변동? 이건 아니죠. 최초에 이제 표시 이자율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4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서 사채 1차 연도 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기말 분계는 해가지고, 자, 유효이자율 이자 비용 계산을 하는 거죠. 액면가액 100만원이고 발행시 현재 가치가 96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발행가 96만원에다가 0.09 곱하면 86,400원이 이자 비용으로 잡히게 되겠고, 액면가액이 100만원이고 표시 이자율 7%니까 현금 7만원, 나머지 16,400원만큼은 뭐가 된다? 할인 발행 차감이 되겠죠. 자, 261페이지에 2019년 1월 다음과 같이 사채를 발행했고 2019년 말 호초가 계산할 사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재 가치 95만 2천원에다가 유효 이자율인 12%를 곱하면 11만 4,240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사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회계 쪽으로 가봅니다. 자본회계 쪽으로 가보는데 지금 이 책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것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회계에서는 지금 문제가
선택형 문제가 있고 자본에게서는 특이하게 완성형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본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본. 자본이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면서 이게 주주지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개인기업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개인기업의 경우에 기업주의 개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 회계 처리는 인출금 계정 차변으로 정리합니다. 자, 보통주 액면 발행 초과 발행액은 어느 계정?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의미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로 넣는다? 자본 잉여금으로 넣어야 되겠지. 자,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신주 발행가액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하고. 두 번째, 상법상 결손 보전이나 자본 전입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고. 세 번째, 이걸 이익잉여로 봅니까? 위에서 자본잉여로 본다 했죠. 3번이 틀렸지. 4번 할증 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의 일종이다. 그렇죠.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 플러스는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 이런 것들은 그렇는데 자산 수정이익은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상법 규정상 이익준비금, 이건 이익준비금의 최저한도액은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10%는 적립해야 된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적극적 적립금, 감채 적립금이 됩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 뭐죠? 배당건설이자, 감자차손, 조기주식. 자, 이게 전부 다 뭐다? 할인 발행 차금, 전부 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1번, 2번, 3번, 4번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해외사업 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거. 이익준비금, 감차적립금, 사법정적립금, 기타 법정적립금. 맞죠? 감자차익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분류될 수 없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이나 기타 법정 적립금 적립, 배당 건설이자 상각, 현금 배당 이런 것들은 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4차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은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관련이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의 처리 순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맨 처음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까고 그 다음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맨 마지막에 이제 자본준비금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자본준비금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바로 2번을 뽑으면 되겠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결사 시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왼쪽에서 문제 나왔죠? 1번 오른편입니다. 임의적립금은 기업의 운영 목적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적립금이다. 오른편이죠. 자, 기업 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기업의 결손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성립하는 적립금이다. 기업 합리화 적립금은 결손 대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한 게 아니다. 자, 이게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을 유보하는 적립금을 적극적 적립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뭐 12번 같은 경우는 11번, 12번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13번 실질적 증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이라는 게 뭡니까? 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4번에 나와 있는 현금 출자 이게 되겠죠. 다음 중 이익잉여금에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배당건설이자 상각 앞에서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 14번의 처분. 현금 배당도 처분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도 차감 상각도 처분입니다. 적립은 말 그대로 내부에 적립하는 거죠. 3번이 다르죠. 자, 실질적 감자. 이건 이제 회사에서 돈이 나가야 되겠죠. 매입 소각. 매입하면서 자금 나가죠. 현금에 의한 자본금 감소. 그렇죠. 현물에 의한 자본 감소. 그렇죠. 주식의 병합은 실질적 감자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립금이라는 용어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 적립금이라는 그냥 답만 알아둡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분류된 이익잉여금을 적립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배당건설이자 앞에서 계속 나오죠. 배당건설이자 상각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해전 주식회사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각각 10%씩 실시하기로 하고 주총에서 결의했다. 자본금이 2억 원이라면 해전주가 주식 배당, 현금 배당과 각각 그럼 현금 배당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2억 원이라면 현금 배당이 2천이죠. 그럼 거기서 최소 10% 이상 해야 되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자, 20번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 것은 자,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반응 차감 전부 다 뭐다? 자본 조정이죠. 자, 이 자본 조정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자본의 증가 조정 항목이죠. 자, 2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을 설명하는 건데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주식을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하고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기균등액 상가하고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일종의 선급이자라고 할 수 있다. 선급이자 아니죠. 성격 다른 거 찾아갑니다. 해외사업 환산 손실. 자, 이거는 앞에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낮춰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아까 잘못 설명해. 자,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1번 봅니다. 서울상사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수권 주식 10만 주의 4분의 1인 2만 5천 주를 주당 6천 원에 발행했다. 2만 5천 주를 자본금은 어떻게 되죠? 액면가에 곱해야 되니까 1억 2,500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6천 원에 곱하기 2만 5천 주 하면은 1억 5천이 들어오겠죠. 자, 뭐 이거는 해답하고 같이 봅니다. 253페이지를 보게 되면 293페이지 보면 당좌예금은 발행가액에다가 2만 5천 주를 곱하고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에다가 주식을 곱하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세종주는 보통주 100주와 우선주 100주를 액면 발행하고 납입금을 전액 당좌 예입했다 합니다. 자, 1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주 100주 만원, 100만원, 우선주 100주 2만원, 2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대변에 자본금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을 100, 200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고려주는 보통주 1000주 액면금액 만원을 주당 12,000원에 할증 발행을 하고 납입금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00원에 할증 발행했다. 보통예금 얼마 들어옵니까? 1,200만원 들어오죠. 자, 근데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하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200만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당 9,000원에 할인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할인 발행 차감이 생기겠죠. 어디에서? 차변에서.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랍니다. 주 상지사는 신주 2,0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당좌에 예입했다. 주식 발행비 50만원은 현금 지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은 얼마 들었다? 1,400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액면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000만원. 그리고 현금 50만원 나갔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현금 50만원 나간 게 없다 한다면 400만원이 될 건데 50만원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죠? 350만원이 되죠. 자, 사업확장 적립금 500만원과 이익준비금 300만원을 자본 전입하고 800만원 전입했네요. 주주에게 1,600주를 교부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죠. 800만원. 자본금이 800이 늘어나고 사업확장 적립금과 이익준비금은 뭐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항목이겠죠. 사업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식 만주를 주당 5,000원, 액면 5,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답니다. 그럼 자본금은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 차변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현금 5천만원 나가야 되겠고. 자, 주상원사는 주총의 승인을 얻어서 기발행한 보통주 2,000주를 4,5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이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현금이 4,500원에 줬으니까 4,500원 곱하기 2,000주 해서 얼마? 900만원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0주를 매입했다 했죠. 그럼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 900만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4,500원 매입한 걸 갖다가 얼마에 팔았답니까? 전체 1,000만원에 팔았죠. 5,000원에 매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식 900만원짜리가 나가고 현금은 1,000이 들어오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는 거죠. 6번입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이 5천만원인 상환사는 2월 결손금 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주식 5주를 4조의 비율로 간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2월 결손금이 원래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니까 대변으로 8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어떻게 되죠? 5대4니까 5천만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4조의 비율로 했으니까 4천만원 남았다는 거죠. 5천만원이 4천만원이 되고, 그럼 자본금이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월 결손금 800 메꾸기 위해서 자본금 1,000만원 줄였으면서 감자 차익이 200만원이 나오겠죠. 7번 관계회사로부터 시가 500만원 기계장치를 결손 보전 목적으로 기증을 받았다. 자, 기계장치 들어와야 되겠죠. 500만원. 대변은 뭡니까? 자산 수정이익이 500만원이 나타나야 되겠죠. 대주주 이상훈으로부터 차입금 700만원을 결손 보전 목적으로 면제받았답니다. 그럼 차입금 없어져야 되겠고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상제사는 다음과 같은 재무상태를 가진 주강성을 흡수합병하고 공사의 주주에게 주식 600주를 발행해서 도부를 했다고 합니다. 재무상태표가 자 합병을 했다죠. 흡수합병. 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건물, 외상매입금,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대로 해서 답안을 보시면 200, 600, 400, 4 들어와 있는데 자본금이 400이네요. 왜? 답은 300이다. 왜? 주식 600주, 익면 500 이렇게 해서 하면 300이죠. 300, 5천 하면은 300만원이 되겠죠. 자, 100만원은 왜 그렇습니까? 100만원은 원래는 더 주게 되면 영업권이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죠. 부의 마이너스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이것도 흡수합병했다고 되어 있죠. 7,000주를 5,000원을 줬다. 그럼 350 줬네요. 3,500만원을 줬네요. 자본금 3,000밖에 안 되죠. 자본금 3,0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더 준 이유는 영업권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예상매출금, 상품, 건물 다 들어왔어요. 예상매입금, 지급업 그대로 오고 영업권이 500이 등장했다. 자본금은 3,50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건물을 신축해서 공사비 전에 잔액 500만원을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고 건물을 인수했다. 이미 지급된 공사비는 1,000만원이며 신축적립금 7,700만원 있었다. 자, 건물이 얼마입니까? 500하고 1,000하고 그래서 1,500이 건물이 될 것이며 당좌예금 500, 건설 중인 자산 1,000, 그다음에 별도 적립금 1,500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축 적립금 뭐 이렇게 정리를 신축 적립금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3년 전에 발행한 사채 3,000만원이 만기가 돼서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감채 적립금 5,000만원 있더라. 자, 사채 3,000만원 상환했다. 당좌예금 3,000 나가야 되겠죠. 자, 그 감채 적립금 금액만큼을 정리를 3,000씩 해주면 됩니다. 까준다는 얘기죠. 기존에 설정해놨으니까. 당년도 영업부진으로 해서 당기순이익 소액이므로 배당평균 적립금 300만원을 전입해서 저번전 이익위험 규정에 배치한다. 뭐 이것도 뭐 이익위험 300, 배당평균 적립금 300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퇴직급여 2,0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퇴직급여 적립금 2,700이 있다. 거기서 까주면 되겠죠. 뭐 사실은 이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하여튼 요 4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정리해주면 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번부터 볼 건데, 지금 5번부터 보고 그 뒤에 이제 수익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끝나죠. 끝나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본다고 해가지고 앞부분을 뭐 조금 설렁설렁 넘어왔죠. 설렁설렁 넘어온 부분은 그 문제를 이제 뭐 몇 가지 중간고사 문제를 대부분 다 여기서 출제를 했죠. 출제를 했는데 완성형 문제부터 저 앞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책을 지금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 요것만 반복해서 풀어도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 시험이라든지 뭐 전산세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회계 파트에서 어려움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업이 뭐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강의 그 평가에서 보니 그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뭐 회계 과목 자체를 칠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거는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다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